스튜디오에 와도 네, 조금도 긴장감이 없는 우리 임채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주식 투자 기대치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네.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은행 이제 창구에 가잖아요. 지금 뭐 저금리 기조 장기화되면서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해도 이 뭐랄까 이자가 네. 금리가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최근에 우리 임 기자가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취재를 하셨죠. 네, 제가 이제 특판 예금 상품이라고 특판 아마 예금.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판에서도 느껴지듯이 일반 상품들과는 달리 조금 고금리를 주는 그런 이벤트성 상품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이제 고객들을 모집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특판 예금 상품을 꾸준히 이제 출시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취재 결과는 정말 일부 은행들은 아예 출시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또 출시를 한다고 해도 특판 예금 상품이다라는 명칭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리포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매력을 자랑하던 특판 예금의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4%대 금리를 자랑하던 특판 예금 금리는 경기 부진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1년 만에 1%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월 1년 만기 금리가 4.28%인 예스 큰 기쁨 예금을 판매했지만 올해 출시된 행복 출발 정기 예금 금리는 3.45%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은행의 특판 예금 상품인 시네마 정기 예금 역시 지난해 4월 4%에서 1년 만에 2.88%로 1%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 역시 특판으로 2플러스 정기예금을 지난해 6월 최고연 4.4% 금리로 판매했지만 올해 3월 3.25%로 크게 내렸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올해 들어 특판 예금을 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대 마진도 줄고 경기 부진 탓에 대출 실적도 좋지 않아 은행에 자금이 남아돈다며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리담회식으로 팔던 특판 상품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특판 예금을 출시했던 외환과 우리,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과 국민, 농협 등 대다수 시중은행은 하반기 특판 예금 출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전까지 예전과 같은 고금리 특판 예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네, 우리 임채인 기자의 이 리포트, 정말 그 타사, 이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오는 리포트보다 훨씬 더 이게, 듣기도 좋고, 아주 좋네요, 아주 그냥. 꾀꼬리, 네. 임꾀꼬리 되겠습니다. 임꾀꼬리. 감사합니다. 자,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네요. 이 특판 예금인데요. 네. 금리가 어떤 은행은 아까 보니까 2.88%. 네. 이게 새 전이잖아요. 그쵸. 세금 떼기 전에. 예, 그렇죠. 떼고 나면은 한 2.5%로 뚝 떨어지는 건데. 사실상 이자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지금 물가 상승은 이거 감안하면 네. 정말 참,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 받을 필요 없다. 굴릴 데도 없다. 네. 특판 예금을 팔지도 않는다고요,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자금이 남아 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출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돈은 들어오는데 그걸 내보낼 곳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금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예 없애기는 뭐한 은행들은 좀 낮춰서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 자금을 좀 덜 받고 있는 네. 거고요. 아예 출시조차 안 하고 있는 은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M2, M3 해가지고 이제 통화량 네. 계산하잖아요. 네. 이 중요한 게 이제 승수 이런 걸 따지는데 이게 보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착착착 해줘야 이게 막 시중에 돈이 도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출해줄 필요가 없다. 대출해줄 때도 없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돈맥 경화. 이 현장을 우리 임채연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판 예금 1년짜리 금리가 새 전으로 2.88%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기대 수익을 여전히 막 30%, 막 40% 이렇게 잡으면 얘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세상에.
안 되겠죠. 안 되겠죠. 10배, 15배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죠. 네. 그 정도로 이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 기자, 그래서요. 그래도 나는 안전한 은행에 예. 돈을 맡길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정도로 돈이 많아. 네. 뭐 이를테면 그러면은 이 특판 예금을 대체할 만한 이런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뭐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좀 다녀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은행권 상황이라면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왜 스마트폰 예금 적금 상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조금 더 올려줬는데요. 그렇죠. 사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 관련된 리포트도 했었는데 그 금리 역시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거의 뭐 이제 이자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앞두시거나 이런저런 이제 목돈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임 기자님? 어떻게 뭐 요즘 제 주변을 보니까 다들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사실 네. 창피한 얘기인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그냥 뭔가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좀 지출을 줄이면서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여야 된다.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지출을 줄이면서 옛날에 그 이자와 줄어든 이자만큼 지출을 줄이자 네. 이런 거죠. 네. 참 그 정도로 우리 세대가 참으로 뭐랄까요, 비참한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울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금통이 이제 내일인데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좀 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들 그 전망, 일단은 금리나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우리 임 기자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혹시 또 있을 건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금리 전망을 조사를 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 대상자 132명 중에서 99.2% 사실상 전원이죠. 100%는 100%. 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다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게 5월에 왜 금리 인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정부가 추경을 지금 집행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어제 뭐 교수님들도 많이 좀 취재해 보셨다고요. 교수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교수님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만의 어떤 시각이 있고 또 거시를 다루는 분들은 거시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어서 어제 그렇게 세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정말 제가 전화 돌린 11분 모두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1명한테나 전화를 돌리셨군요. 네. 참, 그 취재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좀 대단하다. 11명한테 적어도 전화해가지고 취재하고 있어요. 오늘 칭찬이 아주. 이제 비행기 태웠으니까 예. 네, 잠시 후부터는 낙하산으로. 네. 자, 임 기자,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만 더 깊게 자세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아까 앞에서 IMF 전망치에도 봤듯이 그렇게 전망을 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다. 지금이 약간 바닥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가 바닥을 이제 조금 이렇게 디딤돌로 삼고 올라설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를 이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했을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통화정책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네. 그렇습니다. 저런까지 또 크게 걱정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인하는 추가적인 인하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금리 인하 한번 했으니까 5월달에 그거 좀 효과를 보고 판단할 텐데 추가적인 인하가 하반기에 한번 있다 없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갈린다라는 표현보다는 10명 중에 9명은 동결. 예.
인 것 같고요. 아.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동결이 연내에는 계속 동결이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미국 경기도 계속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혹시 출구 전력이 본격화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벌써 7월이니까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선진국의 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ECB도 동결을 했고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도 냅두고 있어서 네. 아, 참 자존심 상해요. 그냥 우리가 먼저 확 내리면 안 되나? 그죠? 참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나라 경제 규모도 작으니까 어쩔 수 없는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좀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극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네. 뭐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 견해도 한번 좀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여기 방송에 내려오기 바로 전에 기사를 쓰고 내려왔는데요. 네. HMC 투자증권에서는 이달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금통의 금리 결정은 낙관적인 하반기 경기 전망이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친 어떤 상반기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진다라고 봤고요. 그 한은의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후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주셨고 계속 계속 언급을 하는데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를 단언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전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위험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HMC 증권의 그 이정준 연구원이 나름 그 칼을 갈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단순히 튀고 싶다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진 않지 않으셨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소수의 의견도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채인 기자. 그리고 내일 이제 금통 이후로 한국은행이 이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이제 수정하는 텐데요. 네.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것만큼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앞서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서 한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추경 효과와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해서 현 수준인 2.6%보다는 소폭 0.1에서 0.1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한 바라보고 2.7 내지 있는 한 것 같습니다. 2.8 네. 이 정도로. 네. 야, 이것도 기사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 김중수 총재가 앞서 6월 금통위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5월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효과로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미 한번 시사한 바가 있어서요. 내일 큰 이변이 없는 한 올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판 예금 금리 3%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두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내일 금통위는 일단은 압도적으로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립니다. 자, 종목 탐험으로 우리 임채영 기자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